네, 좋습니다. 이번 3주차 2부 영상에서는 우리 오전 시간까지 같이 만들어봤던 그 앱의 기능을 살짝만 확장을 해보는 실습을 같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기기를 연결하거나 에뮬레이터까지 켜놓으신 상태로 영상 같이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미리 인수해온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만든 거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기 화면의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영상을 연속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기에는 아마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저는 껐다 껐다 시켜서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화면에 텍스트 뷰라는 친구 하나가 보이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지정해 놓은 MSG로 지정해 놨던 스트링 리소스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앱이었어요. 요걸 이제 살짝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activity_main.xml 파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컨트롤 탭 하면 된다 그랬죠? 넘어가면 자, 여기서 화면 왼쪽 보시면 우리 보통 팔레트라고 부르는 그 탭이 하나가 보이고 보면 common, text, buttons, widget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common 항목에는 text view 뭔가 들어본 이름이죠. 그 아래 뭐 버튼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앱에 사용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한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팔레트에 있는 커먼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가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보면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다른 디자인 도구들 그 발표 자료 만들 때 쓰는 도구라든가 등등에서 나오는 그런 안내선, 회색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로 할 거냐 아니면 이 텍스트 뷰랑 동일한 한가운데를 갖추도록 할 거냐 텍스트 뷰보다 살짝 위 인접하게 배치를 할 거냐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안녕하세요보다 살짝 위 적당히 위에 화면상으로 가로 기준으로는 한가운데에 오도록 대충 갖다 대고 마우스 버튼을 한번 띄워보세요. 떼면 진짜로 새로운 버튼 하나가 이 하얀색 네모 부분에 배치가 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 버튼을 배치를 했더니 이 위에도 빨간색 느낌표가 하나 보이고 컴포넌트 트리에도 방금 우리가 배치했던 아마 여러분은 버튼 1이라고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간에 방금 우리가 배치했던 이 버튼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빨간색 느낌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요 새로 배치한 요 버튼을 선택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버튼에 어트리뷰트들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constraints라고 적혀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오류가 발생을 한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요 버튼 항목을 누르고 적당히 느낌표 근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뷰는 constraint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디자인하는 시점에만 유효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면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버튼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충분하게 지정을 하지 않았다. 대충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방금 나온 오류 메시지는 일단 사실이에요. 이건 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버튼이 한가운데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기기에다가 밀어놓고 실행을 하면 또 편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보면 버튼은 진짜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화면의 맨 왼쪽 위 전혀 이상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constraint가 뭐냐? 내지는 화면에 배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굳이 지정을 해줘야 되냐는 우리 다음 블록에서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버튼을 배치하기 위한 constraint 우리말로 하면 대충 조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를 한번
어트리뷰트를 직접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여기도 역시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인 화면 보시면 버튼을 선택을 했을 때 버튼 왼쪽 오른쪽 위아래 하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지금은 한번 아래 동그라미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요리조리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의 아래쪽 면이 다른 어딘가랑 어떤 식으로 일종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화살표를 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지금 파란색으로 강조돼서 보이는 우리 요전에 배치해놨었던 텍스트 뷰의 위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버튼을 아직 띄지는 않은 상태인데 요전에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혀 있었던 그 텍스트 뷰의 바로 위에 버튼의 아랫면이 딱 달라붙어 있도록 버튼의 위치가 지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띄면 이 버튼의 세로 위치는 이제 기존에 배치해놨었던 이 텍스트 뷰의 바로 위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버튼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하나 걸어놨고 그 조건 대비 이 버튼의 상대적인 위치를 몇 포인트만큼 떨어뜨려 놓을 거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적당히 지금은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정도로 놔두고 마우스를 띄면 이제 이 버튼의 아랫면의 위치는 이 텍스트 뷰의 윗면 기준으로 100만큼 떨어진 곳이 돼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어트리뷰트 탭에서도 위 왼쪽 오른쪽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아래는 지금 100만큼 잡혀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16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살짝 툴팁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적어도 GUI 동네에서는 기준 위치 대비 이 네모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게 만들 거냐 라는 개념을 마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진, 저는 어렸을 때 이 마진이 한자어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어트리뷰트 탭에서 이 버튼의 왼쪽 오른쪽 위 마진을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네모 부분 왼쪽에 보이는 이 플러스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버튼을 원래 한가운데쯤에 놔뒀다면 지금 이 버튼의 왼쪽 면이랑 적당히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아예 화면의 가장 왼쪽 면 기준으로 현재 디자인 화면상에 이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마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61이라고 잡아주는데 아마 여러분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적절한 마진 값을 잡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버튼은 지금 가로 기준 어디에 배치시킬 것이냐, 세로 기준 어디 배치시킬 것이냐도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는 지금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 느낌표는 단순히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봤었던 버튼에 적을 텍스트를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에서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버튼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그냥 리소스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류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어트리뷰트 탭에서나 요 디자인 화면에서나 이미 잡혀있는 조건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제할 때는 어트리뷰트 탭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해당하는 그 동그라미, 지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다시 한번 경고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버튼은
가로 위치는 이 버튼의 왼쪽이 화면 왼쪽 기준 16만큼 떨어져 있도록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세로 위치는 화면 위 기준이고 16만큼 떨어져 있도록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워낙 간단한 거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진행을 해보면, 위 기준이니까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꾸고 엔터키만 쳐주시면, 이제 이 버튼은 화면 왼쪽 기준 16, 화면 위 기준 16만큼 떨어져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버튼의 위치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적절히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앱을 다시 켜면 왼쪽에서 16, 위에서 16, 대충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그 다음 버튼이니까 당연히 누를 수도 있겠죠. 클릭이 가능해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 버튼을 보여주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앱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거냐, 조금 프로그래밍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을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이 텍스트 뷰랑 대충 유사하게 이 버튼의 아이디를 먼저 우리가 부르기 쉬울 만한 이름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는 텍스트 뷰가 tv_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우리 수업에서는 bt_로 하고, 얘를 일종의 발사 버튼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bt_launch 정도로 적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아이디가 새로 지정이 됐고, 텍스트는 지금은 버튼이라고 적혀 있는데 G 정도로 적고 엔터키를 쳐줄게요. 경고는 이번 영상에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랑 다르게 텍스트 뷰는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에 보여주기 위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버튼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에 더해서 아까 살짝 본 것처럼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게 가능했었고, 사실 이건 텍스트 뷰도 가능하긴 해요. 아무튼 버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누르기를 바라고 우리가 배치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를 역시나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탭 보시면 커먼 어트리뷰트에 텍스트, 우리가 아까 바꿨던 거 살짝 위에 보시면 언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동 완성의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id를 적고 bt_launch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를 한 다음에 이 어트리뷰트의 이름 onClick 이라고 적고 엔터키를 쳐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xml 파일에 이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에 onClick 어트리뷰트가 우리가 적은 이 친구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빨강색으로 네모가 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인 것 같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서드 이 어트리뷰트에 적합한 메서드 핸들러 이렇게 적혀있는 친구가 왜 자꾸 사라지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자, 우리가 .xml 파일에 이렇게 지정을 하긴 했는데 이 XML 파일이랑 연계돼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반대쪽 면 .java 파일에 이 어트리뷰트에 적합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있지 않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비약이 상당히 심하긴 했는데 일단 이건 사실이고, 따라서 컨트롤 탭해서 .java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java 파일에는 메서드 정의가 하나 있었어요. 이 onCreate라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미리 적혀 있었던 메서드 정의가 하나 존재했어요. 그 아래에다가 엔터키를 적당히 치고, 나는 중괄호 아래에다가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아까 툴팁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을 여기다가 메서드 정의 첫 번째 줄로서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일단 public이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void가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메서드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 XML 파일에 지정해놨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치시면 돼요. 어떻게 쳤었냐면 id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attribute 이름을 적고 하면 끝났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 정이니까 이제 인수 부분, 인수 뭐 쓸 거냐 부분을 우리가 직접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인수를 하나 받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0번째 인수는 형식이 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대문자 V 적고 뷰 정도까지 하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엔터 키를 이렇게 천천히 적은 다음에 목록이 뷰가 보이는 걸 확인하시고 사실 뭐 노트북이 엄청 느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될 거예요. 엔터 키를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보통은 이 뷰라는 형식의 0번째 인수의 이름은 간단하게 소문자 V나 아니면 지금 자동 완성 나와 있는 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소문자 V 하나로 쓰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라는 거는 요거 하나가 일종의 선언의 개념이고 따라서 이 V라는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다르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반부 프로젝트 하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셔도 좋아요. 아무튼 이제 메서드 정의 첫 줄이 끝났고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정의 형태를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적고 일단 요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XML 파일로 넘어가면 이제 onClick 어트리뷰트에 있었던 빨간색 네모는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기에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어떤 동작을 수행할 거냐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우리 1부에서 적당히 적고 주석 처리해놓은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이 onCreate 메서드 정의 안에 있는 이 두 줄을 끌고서 컨트롤 X 눌러서 오려내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풀어서 집어넣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 두 줄이 뭐 하는 거였어요? .java 파일에서 화면에 보이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코드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붙여넣기까지 성공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5초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시면 바로 편집해서 자, 앱을 켰을 때는 .xml 파일에서 지정했던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 사실 버튼을 꾹 눌렀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버튼에서 손을 떼었을 때 동작을 하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다가 띄면 우리가 미리 .java 파일에 적어놨던 이 두 줄의 내용물이 실행되면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로 변경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1부에서는 앱을 켜자마자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가 나왔어요. 앱을 켜자마자 그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때는 이 두 줄을 onCreate 아래쪽에다가 적어놨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bt_launch_onClick의 내용물에다가 적어놨고 그렇다 보니까 앱을 처음 켰을 때는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보이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요번에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첫 줄을 일단 주석 처리해서 놔둬주시고 자, 텍스트 뷰 TV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버튼 하고 적당히 엔터를 쳐주시고 bt는 인데 이번에는 find view by id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버튼하고 우리 이 메서드 정의 0번째 인수 이름으로 놔뒀던
를 적어주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tv.setText가 아니라 bt.setText가 되도록 아래줄을 변경을 하시고 여기서 Shift F10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아까 전까지는 .xml 파일에서 이렇게 구성해 놨었던 tv_hello_world라는 아이디를 가진 텍스트 뷰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셋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0번째 인수로서 특정되는 그 친구를 버튼으로 간주를 해서 좀 그런 느낌이죠.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셋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언제? 버튼을 눌렀을 때요. Shift F10 누른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보면 자, 다시 안녕하세요 느낌표죠. 지금 다시 시작한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이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자, 요 메서드가 호출될 때 요 0번째 인수로 특정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번에 누른 그 버튼, 화면에 있던 그 버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실이 그래요. 지금 요 선언의 내용을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를 조합해보면 추론해보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 V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는 화면상에 보이던 그 버튼 친구를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 3주차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에 적혀 있었던 뷰랑 이벤트라는 두 가지 단어를 읊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뷰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하면 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경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명사로서도 쓸 수 있겠죠? 자,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뷰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위한 뭔가 아무튼 어떤 앱의 시각적인 형태 내지는 구성과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인 뭔가들을 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뷰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친구였죠. 안녕하세요 느낌표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뷰도 형식으로서의 텍스트 뷰도 뷰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도 눈으로 보여야 누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도 역시나 뷰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텍스트 뷰도 아니고 버튼도 아닌 또 다른 뷰 친구들을 형식으로서의 뷰 친구들을 사용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뷰를 자동 완성을 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물론 .xml 파일에서도 마우스로 클릭해 가면서 각각의 어트리뷰트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뷰는 .xml 파일에 지정해 놓은 그 어트리뷰트 그대로 앱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전처럼 버튼의 예시처럼 이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특정한 타이밍에 어트리뷰트가 변경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벤트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xml 파일 가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 지정했던 요 onClick은 버튼의 어트리뷰트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벤트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onClick 이벤트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그래서 버튼의 onClick 어트리뷰트는 해당 버튼의 onClick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java 파일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냐를
지정해주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돼요. 괜찮아요? .xml 파일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의 onClick 어트리뷰트는 지금 텍스트로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큰 덤벼 해갖고 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텍스트로서 onClick 어트리뷰트를 이 버튼에 대해 지정을 해두면 앱을 켰을 때 이 부분을 읽어서 실제 화면에 실제 버튼을 배치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버튼을 누른 순간에, 다시 말하면 onClick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에 여기 적혀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java 파일에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이벤트에 반응할 거냐를 적어두기 위한 메소드를 그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라고 보통 불러요. 핸들러 무슨 뜻이에요? 핸들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단순한 자바 메소드의 일종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저 버튼의 onClick 어트리뷰트에 이 메소드의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호출당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메소드는 그냥 메소드면서 동시에 한 버튼의 이벤트 핸들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간단히 설명한다는데 이 편집한 몇 분이나 되려나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자, 대충 흐름이 납득이 되나요? 단어가 2개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일단 이벤트 부분은 적당히 그렇지 어트리뷰트라는 단어도 있었긴 했지만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겠구만 하고 느낌이 올 것 같고, 아직 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놓은 상태로 다음 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충 감이 오네. 우리가 이 메소드 정의를 적을 때는 보통은 이게 이벤트 핸들러구나, 저 버튼 눌렀을 때 우리 앱이 어떤 느낌의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물을 적게 될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로서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핸들러에 보통은 0번째 인수가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잡히게 돼요. 인수가 여러 개인 버전도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0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뷰 형식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 이벤트 핸들러로 적고 있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그 뷰 친구의 형식을 따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인수가 하나 이상이 될 거고, 그 중에 0번째 인수의 의미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실질적인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의 대상이 된, 클릭을 당한 뷰가 누구냐에 해당하는 정보가 0번째 인수에 담겨 있게 돼요. 담겨 있는 상태로 우리의 메소드 정의 내용물이 실행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벤트 핸들러랑 연결되어 있는 뷰가 버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버튼에 해당하는 그 버튼을 특정할 수 있는 뭔가가 이 V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 가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조작하려는 바로 그 버튼을 자바 코드에서 특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줄 적어 놓은 상태에서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TV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TV 같은 경우는 이 메소드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find view by id를 해서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그래요. 정도로 놔두면 아마도 여러분 기존 프로그래밍 지식이랑 살짝 연계된 상태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하는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버튼 하나 추가해봤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xml 파일 가셔서 디자인 가셔서 자, 이번에는 자, 사용자가 단순히 클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앱들은 우리가 직접 그 가상 키보드를 이렇게 밑에서 쑥 올라와서 뭔가 글자들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UI 요소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건 궁극적으로 텍스트 입력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 친구가 바레트의 텍스트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항목 보면 텍스트 뷰라는 친구가 있고 그 아래 뭐 이메일 입력받기 위한 거, 핸드폰 번호, 우편번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한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적혀있는 것만 봐서는 edit text, text person name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의 형식은 edit text라는 형식이에요. 이건 저만 가볼게요. 코드 가보시면 실제로 edit text로 시작하는 한 덩어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edit text 하나를 추가했고 걔는 뭐 여러분 핸드폰 쓸 때 보면 어떤 친구는 숫자 키패드가 나오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가 나오고 등등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입력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키보드가 튀어나오도록 세팅된 edit text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하시고 일단 위치는 대충 놓은 상태에서 id랑 요것저것을 저랑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id는 이 친구가 edit 텍스트니까 ed로 시작하고 언더스코어 하고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이름 input이라고 적고 엔터를 칠게요. 얘는 이제 et 언더스코어 input이 됐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지금 name,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지워버리고 공란으로 놔두고 엔터키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도 요 부분 누르면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밑줄을 미리 쳐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적혀있는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도록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공란으로 만들고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에 보통 전송 버튼 같은 것들은 에디 텍스트의 오른쪽에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런치 버튼을 아까는 좌상단 기준이었다면 이 친구를 우상단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좌에 있었던 조건을 빼고 오른쪽 조건을 걸고 아까랑 비슷하게 16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edit 텍스트는 이제 왼쪽으로 하면 위로 하면 기준으로 잡고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서 16 화면 왼쪽 기준으로 16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건은 이 하얀 동그라미를 드래그를 해서 런치 버튼을 왼쪽과 관계를 맺도록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보면 뭔가 16 기준으로 마진이 잡혀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그재그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버튼을 볼게요. 버튼은 지금 위에 16 오른쪽 16이라서 딱 균일하게 위에 마진 오른쪽 마진이 잡혀 있는데 이 친구는 위에 기준으로 16인 거는 버튼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왼쪽 기준으로 16을 잡아놨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지금 지그재그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다음 블록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어트리뷰트 탭 보시면 layout underscore width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옆에 있는 세모 버튼을 누르시면 match constraint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0dp 가로열고 닫고 해갖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자 디자인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선택을 하시면 이 edit 텍스트의 가로 길이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기준 16, 위에 기준 16만큼 정상적으로 마진이 잡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마진도 16으로 잡아주시면 그 마진을 제외한 이 조건상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로 길이를 갖도록 지정한 셈이 돼요. 에디 텍스트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요. 자, 요건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런치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왼쪽에 있었다면 이젠 에디 텍스트의 가로 길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실행 취소해야겠어요.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조건을 정할 때 가로 기준, 세로 기준 해서 위만 지정하거나 왼쪽만 지정하거나 할 때는 그 친구의 크기는 그다지 큰 연관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하나의 뷰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정을 해두면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왼쪽, 오른쪽 기준, 그 다음에 마진 같은 걸 다 고려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자신이 배치될 수 있는 여유 공간에 예를 들면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그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 뷰의 길이를 늘릴 것이냐 등등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게 방금 봤던 매치 컨스트레인트, 조건에 맞도록 최대화 같은 느낌으로 선택지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웹 컨텐트라는 친구는. 컨텐트가 뭐예요? 내용물이잖아요. 그 컨텐트를 적당히 둘러쌀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크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지금은 저만 해보도록 할게요. 런치 버튼은 런치라고 적혀 있었고, 이게 런치하고 느낌표 열심히 적으면 이제 이 버튼은 이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이 텍스트를 랩핑하기 위한 적절한 최소 크기, 아까 전보다 늘어난 그 최소 크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의 크기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 에딧 텍스트가 현재 조건상 가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에딧 텍스트의 크기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 취소하면 이 친구의 컨텐트가 줄어들었으니까 버튼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에딧 텍스트의 가로 길이가 여유 공간이 생긴 만큼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웹 컨텐츠는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에딧 텍스트, 사용자한테 텍스트 입력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발사 버튼 하나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을 만한 건 뭐겠어요? 그죠? 자, 사용자가 입력한 바로 그 글자들을 런치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부터 가운데에 떠 있었던 이 텍스트 뷰에 표시를 해주도록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걸 이제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탭 해서, 자, 그걸 언제 할 거냐? 버튼을 눌렀을 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우리가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시점에 여기 적혀 있는 코드는 사용자가 누른 그 버튼의 텍스트를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건 다시 지우고, 요거 주석 해제하고, BT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거예요. 근데 자, 기존대로라면 우리가 미리 strings.xml 파일에 적어놨던 바로 그 string 값을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셋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 이 버튼을 누른 시점에 edit 텍스트에 적혀있는 그 텍스트를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edit 텍스트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선언을 하나를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edit 텍스트 정도까지 하고 엔터를 쳐주시고, 이전에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ED. 자, 여긴 지금 우리가 새로 정하는 이름이니까 잘 적어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 는 하고 F하고 대문자 V까지 하면 find view by ID 나온다 그랬고, 여기서 r.id.et underscore input XML 파일에 지정해놨던 그 화면 좌상단으로 16, 그 다음에 버튼 왼쪽으로 16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해서 최대 길이를 갖도록 구성해놨던 그 edit 텍스트를 들고 오도록 선언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set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로 지정하는, 변경하는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현재 그 edit 텍스트에 적혀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뭐냐를 우리가 가져오는 인수로 던져주고, 가져올 때는 보통 위통 값으로서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느낌의 메소드가 아마도 존재할 거예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대칭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자, 이건 저만 쳐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만약에 이 edit 텍스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set을 하고 싶다라면 set text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 set의 반대가 되는 get하고 text라는 메소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린 지금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건 같이 해볼게요. 이 se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et.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 getText 호출식으로 바꿔서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Shift F10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에뮬레이터를 쓰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한국어 핸드폰으로서 지정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영어 키보드가 뜰 거예요. 한국말 키보드를 쓰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에뮬레이터 들어가서 한국어 세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귀찮으면 자신의 실제 기기, 여러분 아마 한국어판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실제 기기랑 연결하면 평소에 쓰던 바로 그 키보드를 써서 이 edit 텍스트에 입력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도 대부분은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영어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그냥 영어 키보드를 보통은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에 실행이 끝났고, 자, 아마도 요즘 에뮬레이터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를 터치를 해도 가상 키보드가 안 뜨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뜨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안 뜨고 있고 그렇다고 뭐 입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키보드를 그냥 쓰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한글, 한영키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될 거예요. 이 기기 자체는 지금 영어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키보드로 여러분이 edit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edit 텍스트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런치 버튼을 눌렀다가 띄어서 클릭을 하면 edit 텍스트에 지금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이 그대로 텍스트 뷰에 보이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키보드의 한영키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에 불과한 거긴 해요. 지금 요거 실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쓱 내려보면 입력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서 누르면 한국어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설정하면 한국어 입력을 받도록 좀 더 정밀하게는 한국어 키보드를 쓰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아마 귀찮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렇고 요거는 역시나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런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원한다면 입력한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해보면 자, 이번에는 런치 버튼을 눌렀다가 띄면 여기 적혀 있었던 그 글자가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금 기본 테마 세팅으로는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무조건 대문자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부터 좀 신경 쓰였어요. 뭐 그걸 감안하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버튼의 지금 가로 길이는 컨텐트, 내용물을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최소 크기가 되도록 세팅을 해놨었는데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버튼의 가로 길이가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까 edit 텍스트의 가로 길이가 줄어든 걸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xml 파일에 지정할 때만 가로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실행 도중에 각각의 어트리뷰트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뷰들의 길이 내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치까지 소위 말하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비어있을 때도 최소한의 크기는 이 정도로 갖고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1, 2, 3 하면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세팅해 놓은 에뮬레이터 설정상으로는 이 정도 글자 수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실제 기기나 여러분의 에뮬레이터 세팅상으로는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글자 길이 등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대충 이 정도로 놔두고 자바 코드는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갈 계획이에요. 이번엔 뭘 할 거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앱을 만들 때 자바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앱의 내용을 앱이 어떻게 실행될 거냐를 본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여기는 액티비티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2개의 파일이 떠 있는 상태인데 이 안드로이드 앱도 일종의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이 앱을 구성하기 위한 또 다른 .java 파일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lt 1을 눌러서 프로젝트 메뉴를 열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자바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안에 main activity.java가 있었죠. 그 다음에 resource 폴더에 layout 폴더 안에 activity_main.xml 파일이 있었어요. 우린 지금 .java 파일을 새로 추가하려는 거니까 .java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자바의 어쩌고저쩌고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new 하고 자바 클래스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java 파일이 아니라 자바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java 파일 하나에 클래스 정의 하나, 클래스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친구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하면 이름을 정하래요. 이름은 지금은 자 우리가 지금 글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서 텍스트 프로세서 자, 이것도 역시나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 자동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철자들 신경 써서 지금 적어주셔야 돼요. 하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하면 main activity.java랑 동일한 폴더에 우리가 새로 만든 텍스트 프로세서.java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용물이 비어 있어요. 어떤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메소드 정의 등등을 이 안에다가 지금부터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아무거나라는 건 수업에서는 제가 시키는 대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과제라든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 부분 같이 쳐보도록 합시다. 메서드 정의를 하나 새로 적을 건데 public 적고 그 다음에 static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string 이건 아마 return 형식이 되겠죠. string 값 하나를 return하는 프로세서니까요. process라는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 정의를 적으려고 하고 있고 메소드 정의니까 괄호 열고 인수 하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string 형식의 str이라는 이름으로 인수를 선언해 놓고 이걸로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소드 정의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돼요. 하고 저장까지 하시면 일단 준비는 끝이네요. 지금 빨간 줄이 열심히 그어져 있는 건 이 친구가 스트링 값 하나를 리턴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적절한 리턴문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간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적어주면 돼요. 자, 이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이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방식대로 인수로서 특정되는 그 스트링에 대한 약간 조작이 가미된 새로운 스트링 값 하나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리턴문 하나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r 플러스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만 붙여서 다시 출고를 하도록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빨간 줄이 다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트링 값을 리턴할 거예요.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또 살짝 영상에서만 할 만한 한 가지 작업을 추가로 한다면 자, 이 텍스트 프로세서 클래스 정의 우리 먼저 적혔었던 이 커다란 중괄호 열고 닫고 위에 가신 다음에 오른쪽 Shift 키 왼쪽에 있는 슬래시랑 별을 치고
별을 하나를 더 친 상태에서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하면 기본 요 밝은 세팅 기준으로는 회색 주석을 적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필요한 텍스트 변환 작업에 대한 메소드 정의들이 적혀 있는 클래스입니다. 너무 길어요. 아무튼 그래요. 정도까지 해서 주석을 완성을 해두고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 프로세스 메소드 정의 위에도 슬래시 별별 엔터 치면 요번엔 조금 자동 완성으로 적어주는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요. 일단 엔터키 친 직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텍스트 변환 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리턴합니다. 변환을 수행할 텍스트입니다. 변환 결과 정도까지 각각의 줄에다가 적어놓고 저장을 하고, 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일단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C를 써보셨다면 C에서, 요즘의 C에서 여러분이 주석이라는 걸 적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컨트롤 슬래시 할 때 나왔던 이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슬래시 별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는 이런 느낌의 주석이 있고, 이 위에 적혀있는 슬래시 별로 시작하는 주석은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친 주석 내용은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이 새로운 형식은 뭘 하는 친구입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이 메소드는 뭐 하는 메소드입니까? 를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탭 해서 메인 액티비티 .jav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java 파일 하나를 추가를 했고, 텍스트 변환기, 텍스트 갖고 작업해주는 친구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작업이라는 메소드 하나도 정의를 해둔 상태에서 이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을 지금은 있는 그대로 갖다가 붙이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변환을 먼저 거친 다음에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도록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당연히 setText 호출식의 괄호 안 내용물을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로 정했던 클래스 이름, 형식 이름, 텍스트 댐.p 정도까지 하면 자동 완성해서 나올 거예요. 이 친구에서 엔터키 쳐주시고 점을 찍으면 이제 우리가 새로 정의한 메소드 이름 프로세스가 나올 거예요. 역시나 엔터를 쳐주시고 프로세스한테 던져줄 때 아까 요 괄호 안에 있었던, 저는 오려내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실제로 쳐볼게요. et.getText 하고, 여기서 살짝만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점을 한 번 더 찍고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세요. 요거는 조금 지금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자바 세계에서 글자들을 다룰 때는 방금 우리가 쳤던 스트링 형식을 쓰게 돼요. 근데 텍스트 뷰랑 에딧 텍스트가 실질적으로 글자들을 다룰 때는 스트링 형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의 뭔가를 쓰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둘은 호환이 돼요. 그래서 setText는 프로세스가 리턴해준 그 스트링 형식 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능해요. 컨트롤 Q에서 확인해보면 이 setText는 차 시퀀스라는 형식의 뭔가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스트링 형식은 이 차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영어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기본 자바에 들어있는 형식이고, 기본 자바에서도 스트링 형식은 이 차 시퀀스, 캐릭터 시퀀스 형식의 일종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쪽은 괜찮은데 이 process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형식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dit text에 점하고 get text 괄호를 닫고 이 get text가 리턴해주는 형식은 사실은 char sequence나 스트링 형식이 아니라 조금은 특이한 친구예요. editable이라는 형식을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자, 요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ndroid.text.editable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조금 특별한 형식이에요. 에디터블 고칠 수 있는 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텍스트 프로세스.java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고치고 자시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글자들 다루기 위한 스트링 형식을 입력을 받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컨트롤 Q 누르시면 어때요? 스트링 형식이었고 아래 보시면 한국어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예요? 그죠? 우리가 .java 파일에 여러분이 메소드 정의나 클래스 정의 등등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그 무언가를 적을 때 그 위에다가 슬래시 별별 해가지고 조금 특별한 주석을 적어주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어떤 이름에 대해 컨트롤 Q를 입력을 당해서 그 친구에 대한 툴팁을 보여줄 때 우리가 미리 주석으로서 적어놨던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프로세서 이 형식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Q 누르면 아까 우리가 적어놨던 바로 그 텍스트가 툴팁으로서 나올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그 친구의 본문이 있었다면 그 본문 위에 슬래시 별별 해가지고 주석이 적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프로세서는 스트링을 받는 친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java 파일에서 글자들을 다룰 때는 스트링 형식을 다루는 게 보편적일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적이 있다면 이전까지 그래왔을 거예요. 근데 edit text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받을 때는 스트링 형식을 받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그 editable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스트링 형식 값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쓰는 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점 찍고 toString 괄호를 닫고 메소드 호출식을 추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edit text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걸 아무튼 어떻게든 한 다음에 프로세서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변환된 결과를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는 하나의 커다란 메소드 호출식이 구성이 끝나게 돼요.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느낌표잖아요. 헬로까지만 적고 런치 버튼을 누르다가 띄면 헬로 하고 물음표가 붙어서 변환이 완료된 스트링 값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서 지정이 돼서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음표 하나를 적어놨었다면 이제 물음표 2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큰 과제를 수행하거나 할 때는 이 파일 하나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일반적인 자바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코드를 씁니다. 라는 내용물이 적혀 있을 때 그 순수 자바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별도의 .java 파일을 만들어서 자, 지금 여기는 안드로이드랑 연계되어 있는 이름들은 단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 안드로이드 앱은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지는 여러분이 새로 어딘가에서 배워온 순수 자바 지식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순수 자바 지식은 형식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if문, while문 같은 것도 여기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걔네들은 여기서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을 수 있긴 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2부 내용이 끝이 나요. 오늘 2부 내용은 텍스트 뷰뿐만 아니라 버튼이랑 에디트 텍스트 두 가지 뷰의 일종 두 가지 친구를 추가로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라는 느낌으로 메서드 정의를 하나를 추가로 적고 버튼의 onClick attribute를 해당 메서드의 이름으로 지정해 둠으로써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메서드가 호출되도록 지정을 한 셈이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앱이 실행됐을 때 그 버튼을 눌렀다가 띄웠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정확히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적어놨던 그 메소드 정의 내용물이 실행이 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벤트 핸들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로서 그 메서드가 호출된다 라고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토대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저기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다른 어딘가에 옮겨 놓는 게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앱을 만들고 싶다라면 main-activity.java의 모든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하지만 원한다면 새로운 .java 파일,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추가로 도입을 하면서 기존 자바 지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적은 대부분의 코드 절반은 선언이고 절반은 메소드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라는 친구도 자동 완성해서 여러 번 적긴 했지만 보통은 선언은 오른쪽에만 적어놨던 상태예요. 이런 간단한 코드들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분기, 반복과 같은 기존 지식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역시나 곁다리로 같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2부 내용이 끝이 나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약간 복습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직접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목표를 하나를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 딱 켜자마자 그 목표를 설명을 하고 5초 첵각거리는 거 집어넣어둔 다음에 여러분이 일시정지해놓고 그 목표를 직접 달성을 해보고 만약에 원한다면 다 끝나거나 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바로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서 저랑 같이 일종의 답을 맞춰보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영상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내용이 조금 짧을 것 같으니까 오늘 조금 연휴기는 한데 조금 분주하네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아이고 슬슬 날씨도 선선해지는 것 같고 조금씩 분발해서 속도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우리 원래 상정돼 있는 게시 주기에 맞춰서 따박따박 올릴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활용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2부 영상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